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퇴직 후 그토록 바라던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모아둔 통장 잔고도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가슴 한복판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분명 행복해야 하는데, 분명 충분한데,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이게 전부인가 싶은 그 감정.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 잃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오늘 저는 그 감정의 정체를 200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만 존재한다. 충족 이후에는 곧바로 권태가 찾아온다. 200년 전 독일 철학자의 말이 왜 지금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릴까요?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단계 1. 당신이 느끼는 그 허탈감의 정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분을 가상으로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상담을 통해 수없이 들어온 실제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박 선생님은 30년을 교직에 몸담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정년 퇴임식 날 제자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다 잃었구나.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그로부터 석 달 뒤 박 선생님은 새벽 3시에 혼자 주방에 앉아 냉수 한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기대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정신적으로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에게 일어난 것은 쇼펜하우어가 2세기 전에 이미 이름 붙인 아주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의지의 충족은 새로운 결핍을 낳는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젊었을 때 무엇을 바랐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식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엔 손자를 봐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건강이 걱정됩니다.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도 생겼습니다. 이번엔 소외감입니다. 전화가 뜸해진 자식들, 멀어진 친구들. 이 끝없는 사슬, 보이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순간, 의지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탈함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조 자체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잠깐. 첫 번째 퀴즈 타임. Q1.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룬 직후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더 큰 만족감과 감사함. 권태와 공허감. 새로운 창의력. 깊은 평화. 하얀색 체크표 정답. 권태와 공허감 의지가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결핍이 시작됩니다. 단계 2. 쇼펜하우어의 시계추 이론 욕망의 구조. 자, 이제 쇼펜하우어가 직접 그린 인간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시계추와 같다. 시계추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계추는 어느 한쪽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왼쪽이 결핍과 고통입니다. 오른쪽이 권태와 공허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지나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행복입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원하면 고통,
얻으면 권태.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가난이 고통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뤄낸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다는 권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공허감, 이게 전부인가라는 의문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계추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는 가난한 자보다 더 자주 권태를 앓는다. 결핍이라는 자극이 없으면 의지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즉, 성공할수록 공허함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라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은 당신이 충분히 이뤄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계 3 성공이 도착하는 순간 행복은 이미 떠난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퇴직 전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다 끝나면 실컷 쉬어야지. 여행도 가고, 텃밭도 가꾸고, 손자 손녀랑 시간도 보내야지. 그 설렘, 그 기대감이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날이 왔을 때 그 달콤함이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일주일, 한 달. 어떤 분들은 사흘 만에 이제 뭘 하지? 라고 하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행복의 도착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즉 기대와 희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실제로 도착해버리면 기대할 것이 사라지고 함께 행복도 사라집니다. 희망이 실현되면 그것은 이미 희망이 아니다. 우리는 목표 그 자체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루고 나서 보니 행복은 이미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도달점이 아니라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 행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의지를 끄려고 하지 말고 의지의 방향을 바꿔라. 그 방향이 어디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두 번째 퀴즈 타임. Q2.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목표를 이루는 순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하얀색 체크표 정답.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희망과 기대의 시간이 곧 행복입니다. 단계 4 공허함을 이기는 쇼펜하우어의 3가지 처방.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긴 생은 공허하다고 한탄만 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공허함을 이겨내는 실질적인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정 첫 번째 처방 새로운 의지를 심어라.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성취 이후의 공허함은 쉽게 말해 달릴 방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만들면 됩니다. 단,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외부의 결과를 향한 목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완결되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내 손으로 텃밭을 가꿔서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겠다. 매일 아침 30분, 나를 위해서만 책을 읽겠다. 마을 어르신 한 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겠다.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들. 이런 작은 의지들이 쌓일 때
시계추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실수는 행복을 먼 목표에서 찾는 것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이 발걸음 속에 있다. 쇼펜하우어 행복론. 앞정 두 번째 처방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경작하라.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집이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쇼펜하우어 소품과 부록.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오후에 혼자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순간.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다 보면 문득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구나 싶은 그 느낌. 쇼펜하우어는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기 충전의 시간으로 다시 이름 붙여보십시오. 앞정 세 번째 처방 예술과 아름다움으로 의지를 쉬게 하라.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의 치유력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설 때, 인간의 의지는 잠시 멈춘다. 그 순간이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다. 매일 오후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십시오.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십시오. 손자손녀의 웃음소리를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해방입니다. 성취 이후의 공허함은 더 큰 성취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아름다움으로만 채워집니다. 잠깐. 세 번째 퀴즈 타임. Q3.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가 멈추는 순간, 즉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큰 목표를 이룬 순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음악, 미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남보다 더 성공했을 때, 하얀색 체크표 정답, 음악, 미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의지의 해방이라 불렀습니다. 단계 5장 심화 퀴즈앤드 함께 생각해봐요. 자, 잠깐 멈추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본인 이야기 같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잠깐. 네 번째 퀴즈 타임. Q4. 다음 중 쇼펜하우어가 공허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작고 내면에서 완결되는 새로운 목표 세우기. 더 크고 외적인 성공을 향해 다시 달리기. 고독한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나기.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의지 쉬게 하기. 하얀색 체크표 정답. 더 크고 외적인 성공을 향해 다시 달리기. 쇼펜하우어는 외적 성공의 반복이 오히려 공허함을 심화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잠깐. 5번째 퀴즈 타임. Q5. 쇼펜하우어의 시계추 이론에서 삶이 오가는 두 극단은 무엇입니까? 부유함과 가난함. 사랑과 미움. 고통, 결핍, 과권태, 공허. 청춘과 노년. 하얀색 체크표 정답, 고통, 결핍, 과권태, 공허,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는 짧은 순간이 행복입니다.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손가락을 아래로. 나는 을 잃었을 때 가장 공허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계 6장 진짜 충만함을 찾아서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성취 이후의 공허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의지의 구조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둘째, 행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여정 속에 있습니다. 더 큰 성공으로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만들 뿐입니다. 셋째, 쇼펜하우어의 3가지 처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새로운 작은 의지를 심고 고독을 경작하며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행복의 비결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르신들,
오늘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견뎌온 날들, 이뤄온 것들.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처럼 그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공허함이 내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계추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맺음글 따뜻한 마무리 엔드 다음 편 예고.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 성취 이후의 공허함을 철학으로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의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공허하다고 말 못하고 혼자 앉아 계신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그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아름답다고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충분합니다.